유아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법원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유아인은 신체검사 일부인 항문검사를 시작으로 구치소 생활에 첫 발을 내디뎠다. 비록 유아인의 혐의가 다수이기는 하나 초범인 경우 판매나 밀반입을 제외한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점을 비춰볼 때 초범인 유아인의 1심 실형 선고가 다소 과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돈스파이크도 실형인데 유아인도 실형이 맞다. 약도 한두 가지여야 집행유예를 주는 거지. 현재 유아인의 심경은 꽈추 가득한 공간으로 갈 생각에 그리 나쁘지만은 않음 등의 조롱 섞인 반응으로 유아인의 구속을 반겼다. 유아인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이름만 서울이 붙어있을 뿐 낙후된 시설로 인해 가장 생활하기 힘든 구치소 중 하나인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2019년 버닝썬으로 구속되었던 정준영, 유리오빠 권혁준, 버닝썬 대표 이문우, 억울하다는 최종훈 등이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했었고 앞서 돈스파이크가 수감되었던 동부구치소는 서울구치소에 비하면 호텔이라는 말로 비교된다. 한편 징역 수발 커뮤니티에 공개된 서울구치소 식단표에 따르면 유아인의 첫 번째 구치소 식사는 소세지 볶음과 알타리를 곁들인 짜장밥이었다. 유아인의 구치소 생활에 대한 누리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는 가운데 특히 유아인의 방이 독거실일지 혼거실일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 독방으로 불리는 독거실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감 중인 김호중 같은 유명인의 경우는 법무부가 알아서 독거실을 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는 유명인 본인과 주변 재소자 모두를 배려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유명인 중에는 스스로 독거실을 거부한 경우도 적지 않다. 버닝썬 4인방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당시 버닝썬 대표 이문호와 유리오빠 권혁준은 일반인으로 분류돼 혼거실을 배정받았으나 유명인으로 분류된 정준영과 최종훈은 독거실을 배정받았고 이때 정준영이 독거실을 선택한 반면 최종훈은 혼거실을 고집해 다른 재소자들과 씩씩하게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강용석도 서울구치소가 제안한 독거실을 거부하고 혼거실을 선택했다. 변호사인 강용석은 소위 빵동기로 불리는 같은 방 재소자들의 법률 자문은 물론이고 운동을 나갈 때면 다른 재소자들의 재판 전략 등을 조언해주며 수감기간 내내 서울구치소에 VIP로 군림했다. 사실 유아인의 독거실 배정은 매우 유력한 상황이다. 이는 유아인이 유명인이란 사실 외에도 그가 남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엔 아무리 혼거실을 요구한다 해도 법무부가 막을 수밖에 없다. 이는 유아인과 살을 맞대고 자야하는 다른 재소자의 위험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며 법무부는 유아인의 위협으로부터 다른 재소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유아인이 법정 구속된 직후 한 커뮤니티에는 구치소 독거실에 대한 글이 하나 올라왔다. 자신을 여러 차례 징역을 살아본 소위 빵제비라고 소개하며 글을 쓴 누리꾼은 독거실이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죠. 하지만 징역을 좀 살아본 사람이라면 돈을 써서라도 독거실을 가려고 길을 씁니다. 여름엔 방마다 한 개뿐인 선풍기를 독차지할 수 있고 진상들과 시비부터 징역이 깨질 일도 없고 맥심이나 보면서 욕구까지 풀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구치소가 처음인 사람은 다릅니다. 만일 누군가가 처음 구치소를 갈 일이 생기게 된다면 저는 독거실보다는 혼거실을 권유하겠습니다. 태어나 처음 마주하는 구치소 생활도 깝깝한데 좁디 좁은 독거실에서 얘기할 사람마저 없으면 폐쇄공포증이나 공황증세 같은 정신병이 오기 십상입니다. 그나마 동부구치소가 좀 낫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좋다고 해봤자 징역은 징역일 뿐인 거죠. 그러나 유아인같이 돈 많은 범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하루 종일 변호사 만난다고 변접실 나가 있다가 저녁에 들어가서 자버리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일반 재소자들은 접견이 없을 경우 운동시간 30분을 제외하면 방에 앉아 답답함을 이겨내야 하거든요. 접견이나 운동이 없는 공휴일과 일요일은 더 미치는 거고요. 집행유예 등으로 1심 또는 항소심에서 풀려날 사람이라면 혼거에서 장기 놔두다가 나오는 편이 훨씬 나을 겁니다. 독거실은 비좁기는 하지만 혼거실과는 달리 다른 재소자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다. 앞서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됐던 정준영은 방에 누워 만화책을 쌓아놓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유명한데 요즘은 법무부에서 만화책 대여 서비스를 막아놓은 탓에 유아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니겠으나 한 달 1회에 한 회, 제한된 수량의 잡지 등의 도서류를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때 구매 가능한 출판물 중 최고 인기가 있는 것은 남성 잡지 맥심이다.
대중들은 교정시설에 선정적인 남성 잡지가 반입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맥심은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전체 구독 가능 잡지로 분류하고 있어 반입을 허가하고 있다라며, 선정적인 내용이 많긴 하지만 원초적인 욕구까지 통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많은 남성 재소자들은 맥심을 품고 사회복귀에 대한 의욕을 불태우고 있으며, 평생 여성을 만나볼 수 없는 무기수 등 장기수들의 경우는 맥심 모델을 애인으로 여기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갈 때도 보물처럼 챙겨 다니고 있다. 유아인 또한 사동 도우미로 불리는 사동 소지와 친하게 지낼 수만 있다면 다른 방에 있는 맥심을 실컷 빌려볼 수는 있겠으나, 유아인에게 있어 맥심 모델들은 큰 관심사항이 아닐 듯하다. 유아인이 보석 신청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항소심에서 출소를 노리고 있다면 최소 3개월 이상의 수감 생활은 확정된 상황이며, 그런 그는 생애 첫 구치소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해야만 한다. 구치소에는 거울이 없다. 플라스틱 재질로 된 거울이 제공되기는 하지만 비춰지는 면이 탁하고 휘는 재질이기 때문에 잘생긴 유아인이어도 실물보다는 못생겨 보일 수밖에 없어 수감 기간 내내 자괴감을 마주해야만 한다. 특히나 여성 재소자들의 경우엔 수감시설에서 제공되는 딸기잼과 요구르트로 팩을 하는 등 징역 안에서도 미모 관리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은혜와 고유정, 35년형을 선고받은 정인 엄마 장하영 등은 최소 30년 이상 플라스틱 거울을 보고 살아야 하며, 징역의 모든 것인 하루 세끼도 플라스틱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먹어야만 한다. 구치소는 손톱깎이도 다른 재소자들과 돌려 써야 한다. 이는 거울과 마찬가지로 위험 요소가 있는 금속 소재 또한 반입이 금지돼 있기 때문인데, 교도소의 경우는 방마다 전용 손톱깎이가 배정되어 있기는 하나, 한 개 사동 수십여 명이 돌려 써야 하는 구치소의 경우엔 어떤 흉악범이 썼을지 모르는 손톱깎이를, 발톱을 후벼 팠을지 뭘 잘랐을지 모르는 손톱깎이를 수십여 명이 돌려 써야만 한다. 한편 과거 모든 재소자는 한 명당 생수 2리터를 6병씩 구매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한 병씩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 재소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최순실이 수돗물이 아닌 생수로 샤워하던 장면이 발각되면서 법무부가 생수 구매를 1인당 한 병으로 제한하며 생긴 현상이다. 일각에선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쉽게 풀려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쉽게 생각했다간 1년의 징역을 모두 살아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한 법조인은 유아인의 항소심 전략에 대해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된 만큼 재판부는 유아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의존도도 높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유아인 씨의 최선의 항소심 전략은 시간 끌기입니다. 미결수 기간의 복역 일수를 늘림으로써 반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빠른 출소를 위해 재판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 재판을 최대한 연기해가며 구속 일수를 늘려 재판부의 선처를 바라는 전략인데요. 이만큼 길게 반성했으니 이제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 뭐 이런 거죠.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어도 재판은 항소심에서 끝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남아있는 한 번의 기회를 살리는 방법은 구속기간을 최대한 늘려 반성 모드로 어필하는 게 최선일 것입니다.